27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아직까지 구독이나 좋아요, 하이프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하이프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도 멤버십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전체 경기 분석표나 주목할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까지 해주시고 계시는데 다들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 MLB 총 8가지 멘트 들어갈 거고요. 디트로이트부터 보면서 쭉쭉 들어갈 테니까 내일 경기 데이터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조금 멘트 잘 들어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디트로이트와 템파베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팀 2차전은 사실 어제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었죠. 디트로이트의 잭슨 조브가 호투 가져가고 타선이 터져주면서 경기 가져왔습니다. 4대1로 경기 가져왔죠. 근데 이제 디트로이트가 연패 장줄이 끊어졌어요. 6연패를 끊어낸 시점이고 사실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위닝까지 한번 가져가 볼만 하지 않을까? 욕심 날만 하거든요. 왜냐면 내일 템파베이의 선발이 프레디 페랄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6번의 등판에서 135이닝 동안 1.46의 WHP와 5.33의 ERA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 안정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최근에 뭐 구속도 많이 떨어지고 구위도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 5게임에서의 기록을 보시면 25.1이닝 동안 19자책 6.75의 ERA 기록하면서 많이 부진합니다. 사실 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 빠따가 터져주고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고요. 뭐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페랄타 입장에서는 디트로이트의 빠따를 공략하기도 사실 만만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페랄타의 기대값은 한 5이닝 정도 3실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반면에 이제 디트로이트의 선발 트로이 멜튼 등판하는데 155km짜리 패스트볼에다가 커터,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던져주면서 구속 빠르고요. 익스텐션에서의 강점도 있고요. 로우존 공략도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템파베이가 최근 빠따가 터져주지 않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155 넘어가는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사실 타이밍이 조금씩 늦는 편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제 6월 4일이었죠. 멜튼 만났을 때 8이닝 동안 단 2득점만 득점하면서 멜튼에게 승리 투수를 또 헌납했던 기억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홈발, 경기 컨디션, 상성에서의 이점까지 챙겨주면서 연패 끊어낸 김에 위닝까지 챙겨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뭐 디트 승이라든지 1.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가 사실 낮 경기도 또 되게 잘 치는 편이기도 해요. 낮 경기도 잘 치는 편이라서 종합해보면 디트 승 1.5 마헨 내지는 7.5 오바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업 들어갈게요. 애리조나 컵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 컵스. 사실 이 매치업은 양팀 다 자완 투수들의 매치업이고 에이스급 선발들의 매치업이기도 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애리조나의 선발 로드리게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148km짜리 패스트볼에다가 뭐 커터, 체인지어,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상대 타이밍을 뺏는 피칭을 가져가거든요. 이번 시즌 뭐 변화구
각도라든지 볼 끝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로드리게스가 뜬공 유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자와의 힘싸움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꽤나 자주 보여주거든요. A 장훈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컵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빠따 감각이 최고점입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7.8득점을 가져가면서 리그에서 가장 득점이 잘 되고 있어요. 뭐 2할 9푼 1리 팀 타율에다가 홈런이 또 13방이 나오고 있죠. 이거 사실 컵스가 자완 투수 만났을 때 되게 강하거든요. 자완 만났을 때 대형 팀 OPS가 0.809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컵스가 최근에 고점의 타격감에다가 자완 투수 만났을 때 워낙 또 강했었다 보니까 로드리게스에 대한 기대값은 반대급부로 좀 내려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한 5이닝 근처, 한 3실점, 4실점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반면에 이제 컵스의 선발은 맷 보이드 등판합니다. 보이드도 최근에 좀 안 좋았어요. 세인트 만났을 때 5.1이닝 7실점, 시애틀 만났을 때 5실점을 내어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도 좌투수 만났을 때 되게 잘 치거든요. 뭐 대응팀 OPS가 0.798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위 팀이기도 하고요. 사실 보이드가 시애틀한테도 털리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애리조나 빠따는 공략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팀 선발들의 네임밸류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실점을 내어줄 수 있는 빠따가 좀 터져줄 수 있는 경기라고 매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양팀의 선발들이 내려가기 전에 어느 정도 실점을 내어줄 수 있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화력점 베이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보면 사실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게임 베이스는 8.5 기준 오바에 대해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세 번째 매치업 들어갈게요. 샘프 신시 보겠습니다. 샘프 신시. 자, 홈팀 샘프가 신시내티와 1차전, 2차전 모두 잡아내면서 위닝을 확보했어요. 위닝을 확보했고, 늘 뭐 수입까지 욕심내 볼만 하기는 해요. 수입까지 욕심내 볼만 한데, 랜드 룹이 최근에 좀 안 좋긴 하거든요. 최근 개인 5연패 기간이기도 하고요. 151kg짜리 싱커에다가 커터, 뭐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최근 카운트 잡는 상황에서 무빙볼이 밋밋하게 들어가면서 정타 장타를 좀 많이 맞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5연패 기간 동안에 24.2이닝 동안 17자책, 6.2의 ERA 기록하고 있고 뭐 신시내티도 좀 밋밋하게 들어오는 무빙볼은 충분히 공략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랜덤 룹이 역할이 안 된다. 뭐 컬스 정도를 확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또 최근 샘프가 불펜의 과부하도 되게 심각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만 불펜이 26이닝을 먹어주면서 언제 터져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불펜이거든요. 그래서 룩도 최근에 좀 안 좋고 최근 샘프의 불펜이 너무 과부하에 걸려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고 뭐 불안한 리스크가 좀 많아요. 반면에 이제 신시애틀 선발 릭 로돌로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패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뭐 보더라인 피칭이라든지 볼 끝으로 승부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로돌로도 사실 좀 기복이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뭐 샘프라는 팀 자체도 좀 자완 상대로 약한 편이기도 하고요. 뭐 최근에 빠따가 그렇게 터져주는 구간은 또 아니다 보니까 선발 구간에서 샘프가 확실하게 마진을 적립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불펜 구간 에서는 CC가 조금 더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하거든요. 뭐 뎁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 샘프는 과부하에 또 걸려있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이거는 신시티가 최소한 접전 아니면 좀 수입은 피해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뭐 난이도 자체는 조금 높을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 되겠죠.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 요거는 신시 프랩 내지는 역배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냐 8343님 자, 네 추천 번째 매치업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에인절스 클리블랜드 경기 볼게요. 에인절스 클블. 자, 원정팀 클블이 최근 연승 구간이 되게 길어집니다. 최근에 몇 연승이죠? 6연승까지 연승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 클밴드의 타선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시즌 평균 득점이 4.05득점 가져가면서 25위 팀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6.4득점을 가져가면서 동기간 리그 2위까지 올라옵니다. 2할 8푼 9리 팀 타율에다가 홈런 4방 쳐주면서 클러치 상황에서의 타점 지원이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내일 매치업 상대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155km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저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빠른 구속, 뭐 익스텐션에서의 강점이 있기는 하지만 좌타자 만났을 때 확실한 위닝샷이 좀 애매해요. 볼실하다가 장타 맞고 대량 실점까지 가져가는 빈도수가 꽤나 많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클블 입장에서는 최근에 빠따가 터져주고 있기도 하지만 워낙에 좌타석에서의 뎁스라든지 밸류까지 가져가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로드리게스에 대한 기대값은 낮춰줄 수밖에 없다. 잘 못 던진다고 봐요, 저는. 반면에 이제 클블의 선발은 조이 칸틸로 등판합니다. 근데 뭐 사실 칸틸로도 이번 시즌 안 좋거든요. 뭐 페이스볼에 대한 밸류가 많이 떨어진 시즌이기도 하고요. 우타자 만났을 때 몸쪽 승부가 안 되고 있고 볼질하면서 역시나 좀 스스로 무너지는 경기가 꽤나 많은 편입니다. 이번 시즌 실제로 130점이 동안 볼넷 개수가 63개. 특히나 이제 우타자 상대로 볼넷을 좀 많이 허용하거든요. 반대로 이제 에인절스 입장에서는 뭐 우타석에서 트라웃이라든지 뭐 그리솜이라든지 네토라든지 우타석 뭐 뎁스라든지 최근에 타점 지원도 또 잘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칸틸로에 대한 기대값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사실 문제가 클랜드가 지금 불펜이 좀 과부하에 걸려 있거든요. 뭐 클로저 이제 스미스도 지금 연투 중이고 홀더만도 지금 연투 중인 구간에서 에인절스가 사실 뒷심 싸움 넘어가서도 할 말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게임 베이스는 화력전이 좀 베이스가 될 것 같고요. 뭐 에인절스가 충분히 비벼 보일 수 있는 접전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는 접전 화력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종합해보면 에인절스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9.5 오바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엔젤스가 뭐 일방적으로 지는 게임은 아니라고 봐요. 뭐 클블이 지금 불펜이라도 좀 아꼈으면 뭐 좀 유리하겠지만 그것도 아니라서
자, 다섯 번째 매치업은 샌디 피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에이고 피츠버그. 자, 이 매치업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려워요. 샌디가 이제 1차전, 2차전을 잡아내면서, 1차전, 2차전을 지면서 루징 시리즈가 지금 확정이 됐고요. 결국에 이제 양팀 다 1차전, 2차전에서 불펜 소모가 많았었다 보니까 선발이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랜디 바스케즈와 부바 챈들러. 랜디 바스케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얘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패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좌타자 상대로 확실한 위닝샷이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제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뭐 패스볼 타이밍도 좋은 팀일 뿐더러 좌타석에서의 뎁스나 밸류도 분명히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랜디 바스케즈가 안정감 있게 피츠버그의 타선을 억제해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피치가 최근에 빠다가 좀 저점인 구간인데 오히려 반등각을 볼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운마커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반면에 이제 피츠버그의 선발 부바 챈들러 같은 경우에도 159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역시나 이제 구속은 빨라요. 근데 이제 패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사실 뭐 무브먼트라든지 공끝은 정직한 편이고 이닝 대비했을 때 볼넷도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1차전, 2차전과는 조금 다르게 게임 초반부터 화력전이 베이스가 되면서 불펜은 양팀 다 과부하에 걸려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펜 구간에서도 실점률이 증가할 수 있는 딱 그 시점이 겹쳐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보면 사실 승패 예측보다는 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드리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누가 이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게임 베이스는 화력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득점. 자, 여섯 번째 매치업 볼게요. 시애틀 필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필라델피아. 자, 홈팀 시애틀이 필라델피아와 1차전, 2차전 잡아내면서 위닝 시리즈 확보했어요.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5.6득점을 가져가면서 리그 4위 팀인데 최근 5경기 보시면 7득점, 12득점, 6득점, 2득점, 1득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우하향을 하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필라델피아가 원정 게임에서도 많이 약한 편이지만 데이 게임에서도 많이 약해요.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가 데이 게임에서의 팀 OPS가 0.679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9위 수준. 사실 내일도 원정 게임에다가 데이 게임으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금 떨어지고 있는 타선이 다시 반등각을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내일 매첩 상대는 브라이언 우 등판합니다. 155kg짜리 패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뭐 구속 빠르고 커맨드에서도 강점이 있고 홈발을 되게 잘 받는 편이거든요. 홈 10번의 경기에서 7승 64.1 동안 14자책 1.96의 ERA 기록하면서 극강의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일도 브라이언 우에 대한 기대값은 6이닝, 7이닝 이상 던져주면서 완벽 턴만 욕심나 볼만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의 선발도 루자로도 등판합니다. 만만한 투수는 아니죠, 사실. 26번의 등판에서 156이닝 동안 1.15의 WHP와 3.35의 ERA 기록하고 있고요.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완 상대 너무 약해요. 이번 시즌 자완 상대팀 OPS가 0.642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9위 수준. 종합해 보면은 브라이언 우에 대한 기대값도 굉장히 높고요. 반면에 루자로도에 대한 기대값도 역시나 높게 잡아줄 수 있는 양팀의 선발들이 최대한 긴 이닝 안정감 있게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아줄 수 있는 게임을 보고 있고요. 뭐 양팀 다 지금 불펜이 조금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닌데 선발들이 최대한 긴 이닝 아마 버텨주면서 불펜 리스크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시애틀 홈발까지 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매치업. 7번째 매치업은 매츠 미러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츠 미러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선발 밸류 차이가 좀 난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로버트 스톡과 이제 더스틴 메이의 매치업인데, 사실 뭐 스톡 같은 경우에는 4번의 게임 등판하면서 16.2이닝 동안 1.68의 WHP와 5.4의 ERA 기록하면서 정말 많이 불안합니다. 155km짜리 페스트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스위퍼,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빠른 구속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구위가 좋은 편이 아니고요. 뜬공 비율도 너무 높고요. 장타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닝 대비했을 때 볼넷도 많죠. 뭐 사실 선구 능력이 뛰어난 미러키 입장에서는 볼넷 좀 많이 골라내주면서 타자들이 최근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 오히려 반등각을 볼 수 있는 매치업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매치 같은 경우에는 스톡도 문제지만 불펜도 문제입니다. 뭐 사실 뭐 센가라든지 아니면 뭐 두아르테라든지 라벤더라든지 약간 볼실에 대한 리스크를 갖추고 있는 자원들 아니면 이제 조금 신인급 자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불펜 구간에서도 좀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게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NCO-001님 추천 감사합니다. 반면에 이제 미러키 선발 더스틴 메이 등판하는데 155km짜리 페스볼에다가 추천 감사합니다. 뭐 싱커, 스위퍼까지 던져주면서 변화구의 밸류가 좀 떨어져요. 하지만 페이스볼이 워낙에 좋고요. 매치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155가 넘어가는 메이의 공에 타이밍이 조금씩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에 대한 기대값은 저는 충분히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정도는 끊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선발 구간에서 미러키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불펜 구간에서는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는 뭐 그런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미러키 승 1.5 마헨 8.5 오바까지 언급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참고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매치업은 애틀란타 다저스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애틀란타 다저스. 자, 홈팀 애틀란타가 다저스와 1차전을 가져왔어요. 다저스는 사실 굉장히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9회 초에 오타니의 3루타로 시작을 했거든요.
무사 3루에서 삼진, 유격수 땅볼, 중풀로 이어지는 3자 범퇴가 나오면서 경기 졌어요. 그래서 애틀란타가 사실 최근에 빠따 감각이 많이 죽어 있기는 하지만 실점에 대한 억제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접전 상황에서의 경기를 잘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단 2.2실점만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압도적 1위를 달성하는 구간. 불펜도 최근에 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일 선발이 스미스 쇼버가 등판을 합니다. 두 게임 나와서 8.2이닝 동안 1.6의 WHP와 6.23의 ERA 기록하고 있는 시즌이고요. 지표가 많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부진해요. 그래서 사실 이 스미스 쇼버가 156km짜리 페스트볼에다가 스플릿 이렇게 투피치 위주로 상하 로케이션을 위주로 가져가는 피처인데 다저스는 사실 이번 시즌 파워 피처를 만났을 때 굉장히 강한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미스의 쇼버의 부진과 다저스와의 상성이 좀 겹쳐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쇼버에 대한 기대값은 저는 냉정하게 뭐 조기 강판까지도 보고 있어요. 공구리 왕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반면에 이제 다저스의 선발 사사키 로키죠. 156km짜리 페스볼에다가 스플릿 슬라이더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이고요. 빠른 구속에다가 뭐 익스텐션에서의 강점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실투에 대한 관리가 잘 되면서 피홈런 비율도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번 시즌 116이닝 동안 21개의 피홈런을 맞고 있는데 최근 이 수치가 점점 정상화되고 있다. 긍정적인 이슈죠, 사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사실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최근 빠따가 터지지 않는 구간이다 보니까 실점 억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스미스 쇼버가 나오는 순간에 이 계획이 좀 틀어질 수가 있어요. 조금 많이 틀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 다저스에 대한 승리 가능성, 다저스가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저스 승리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8가지 분석 멘트를 다 같이 진행해 봤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앞서서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좋아요 안 하신 분들, 하이프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하이프까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하이프 한번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형님들 먼저 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다들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할게요.